안녕하세요. 더 나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더나미 프로젝트의 더아빠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이면서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하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내 집을 먼저 사야 할까? 아니면 월세를 살면서 비트코인을 최대한 모아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히 자산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이 문제로 오랜 시간 고민했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선택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보통 비트코인에 강한 확신을 가진 분들, 이른바 비트맥시라면 집을 팔아서라도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부동산은 규제와 세금에 묶여 있고 결국 화폐 시스템 안에 갇힌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이길 수 없다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 비트코인의 철학과 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잠재력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선택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도 있었고 크게 하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는 확신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 저는 모으던 비트코인의 일부를 매도해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이 선택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고 단기간의 가격 변동을 보고 내린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에 대해 하나의 결론을 내린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비트코인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이전에 저는 월세에 살았습니다. 월세 생활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연성이 있고 초기 자본 부담이 적으며 자산을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문제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 것처럼 보였고 월세도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주거에 대한 결정권이 제 손에 없다는 느낌이 늘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보통 2년이고 연장해도 다시 2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집을 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계획보다 더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혼자 사는 독신이라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서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 집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고 싶어도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했고 집 구조를 조금 바꾸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불편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이 공간이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주거 안정은 투자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정성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성과를 내고 있어도 일상의 기반이 흔들린다면 삶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불안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전세 사기나 월세 인상 같은 변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식기세척기를 설치했고 집 구조도 가족의 생활 패턴에 맞게 조금 바꿨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나하나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공간이 내 삶의 일부라는 감각은 생각보다 강력한 안정감을 줍니다. 대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현합니다. 대출은 위험하고 빚은 언젠가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제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화폐를 끊임없이 찍어내는 구조 속에서 대출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레버리지이자 전략입니다. 특히 평범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집값의 70%, 생애 최초 구입의 경우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5년을 지나오면서 집값은 상당히 상승했고 저금리로 받은 대출 덕분에 현재 체감하는 비용 구조는 월세 시절보다 오히려 나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타이밍과 입지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선택이 삶 전체의 안정성과
심리적 만족도를 높여주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에 대해 솔직히 말하자면 아쉬움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5천만 원대일 때 일부를 매도했고 지금은 1억 4천만 원 수준이니 수익률만 놓고 보면 큰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을 모으는 진짜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것 역시 그 철학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는 이후에 매도했던 양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다시 모았고 지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내 집 마련을 할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 집이나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인플레이션율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인지 여부입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관격시 아파트, 혹은 지방 소도시의 대장 아파트 정도가 최소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밀한 분석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에서 내 집을 보유하는 것은 주거 안정과는 별개로 큰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 하락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공부하고 확인한 뒤에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면 내 집 마련을 미루고 비트코인에 더 집중하는 전략도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입니다. 저는 지금 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동시에 비트코인을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는 선택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단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고민하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